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조선 후기 관료 서유구의 기근구제, 그러니까 진율 정책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의 방대한 저서 임원경제지에 나오는 원칙들이라뇨. 또 실제 전라도 관찰사나 수원 유수로 일할 때 남긴 행정기록, 완영일록, 화영일록 이거 한번 비교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는 뭐랄까 단순한 재난구호를 넘어서 당시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서유구의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법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겠죠.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 서유구가 책에서 제시했던 원칙이랑 실제 행정에서 보여준 모습 사이에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참 대단한 지점이죠. 이론가가 실제 행정에서도 그대로 구현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론이 현실 정책으로 어떻게 딱 구체화되었는지 그 사례들을 따라가 보는 게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가 단순하게 사후 구제, 그러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 돕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장기적인 예방,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정말 집중했어요. 아, 예방이요? 네, 임원경제지에서도 미리 대비한다. 이 비위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원에서는 봉부동진이라고 해서 아예 자체적인 비상구휼기금을 만들었어요. 자체기금이요? 네, 만들어서 당시 중앙정부가 권장하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고 막 노력을 했죠. 근데 그 당시 고질적인 문제가 환곡 아니었습니까? 곡식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 붙여받는 거요? 폐단이 심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서유구의 현실적인 고민을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는 환곡 제도의 문제점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름만 구휼 제도인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비상비축 제도로 되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재원이 함부로 쓰이거나 중간에 누가 가로채는 거, 그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관청과 민간의 상호 견제, 그러니까 관민상제라는 원칙을 실제 행정에 적용했어요. 공동체 스스로가 재원을 감시하고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이론으로도 제시하고 실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관과 민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다고요? 네, 황국 말고도 다른 여러 지방재정도 활용하려고 했고요. 결국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이걸 최우선으로 삼았던 겁니다. 단순히 재원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그게 제대로 쓰이도록 시스템 자체를 고민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실제 구호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사람들을 선정하거나 또 물품을 나눠주는 방식에서도 그런 세심함이 보이나요? 그럼요. 구호 대상 관리나 분배 방식은 정말 체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인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는 구휼 대상, 그러니까 굶주린 백성들을 남녀로 일단 나누고요. 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기준이 명확했군요. 네, 특히 정말 인상적인 기록은 그 죽을 나눠줄 때요. 아주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들 상태를 고려해서 묽은 죽을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눠주도록 지시했다는 점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탈날까 봐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관리들이 슬쩍 죽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리는 그런 부정행위, 이런 걸 아주 엄격하게 감시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의 실용적인 면모랑 또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세심하네요. 당장 굶주린 사람한테는 그 죽 한 그릇이 전부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기록이 참 와닿았습니다. 구호 말고 혹시 다른 정책이랑 연계된 부분도 있었나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구호 활동 자체를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 기반 시설 정비랑 연결시켰다는 점입니다. 일제리요? 흉년에요? 네, 곡식을 풀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력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막힌 수로를 정비하는 일종의 공공사업을 시행했어요. 이건 단순히 생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원경제지에서 제시했던 원칙 그대로 정말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냥 굶주림만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요를 설계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보면 흉년에 막 빈민들이 헐값에 가재도구를 내다 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정부나 좀 여유 있는 부유층이 공정한 가격으로 그 물품들을 임시로 사들였다가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되파는 방안 같은 것도 제시했고요. 아,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구기환 같은 비상약품을 보급한다거나 또 시신 매장을 잘 처리해서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 같은 아주 현실적인 대책들이 그의 저술과 실제 행정기록 양쪽에서 다 확인됩니다. 뭐랄까, 일상생활에서의 나눔, 이런 걸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고요. 쭉 들어보니까 서유구의 진율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군요. 농업 생산성을 지키고 또 사회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려는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예방부터 재정 확보,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분배, 그리고 지역 개발까지 다 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법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국가경제 운영이나 농업개혁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봐야 할 정책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서유구의 접근 방식은 위기 상황에 대한 그냥 단기적인 대응, 이걸 넘어서 예방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장기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또 수요자 중심의 세심한 지원,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 노력, 그리고 공동체 참여의 가치.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복지나 위기관리 시스템에도 여전히 중요한 점들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유구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 위기 앞에서 한 개인이 정말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또 그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그의 철저하게 현실에 발딛고 있는 실용적인 태도,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통합적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 찾았다는 점? 네. 이러한 접근법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각자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